지난주 금요일 날 지수 흐름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랠리가 일시 중단됐다, 일시 중지였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시죠. 다우 지수가 0.7% 하락했고 S&P 500도 0.8, 나스닥 지수는 1%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당일도 그렇지만 이게 주간 기준으로 이제 하락 전환을 한 건데요. 다우, S&P, 나스닥 모두 다 1%대 주간 수익률,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우는 4주 만이고요. S&P는 6주, 나스닥 지수는 무려 9주 만에 하락 전환을 한 것인데, 이게 또 주 단위로 보니까 이 정도면 좀 조정이 나올 때긴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우려는 이걸 단순히 그냥 기술적 조정으로 봐야 되나? 잠깐 쉬어가기인가? 라고 뭐 해석을 하기에 또 이 상황들이 약간 조금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원점으로 좀 돌아간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사실 저희가 금요일날 방송할 때 목요일장에서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이 긴축 행보가 예상보다 좀 강하네, 뭐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금요일장을 흔들어 놨고 이에 대한 어떤 파급력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뭐 우리가 금요일날도 다뤘던 건데요. 뭐 터키,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예상 밖의 긴축 행보를 했고요. 지금 연준에서도 뭐 올해 이제 4번 남은 FOMC 회의에서 2번 정도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이제 시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긴축 행보가 결국은 경제 침체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은행들은 그래, 인플레가 잡히지 않고 결국 경제가 꺾여야지, 침체가 와야지 인플레를 꺾을 수 있다면 우린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라는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시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것들을 좀 무시하던 시장 참여자들도 이제 약간씩 좀 거슬리기 시작을 한 거죠. 경제 침체에 불가피한 건가? 라는 생각. 여기서 실제로 JP모건에서 연준이 뭐 올해 금리 인상 2번 더 하겠다고 하는데, 인상이 아니라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금리 인하하지 않는다면 연말 또는 내년 1분기에 경제 침체는 이젠 정말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계속 무시했었잖아요. 뭐 연준에서는 뭐 우리 2번 올릴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한 번 정도 더 올릴 거고 계속 동결로 가다가 12월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할 걸, 이게 그동안 시장의 어떤 예상치였는데요. 이것도 이제는 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서 금리 전망한 것들, 전망치들을 쭉 보다 보니까 원래 12월에 금리를 인하할 거야 라고 베팅을 했던 게 지난 6월 회의 이후에도 45.5%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결할 거야가 한 30%였는데, 이게 이제는 뭐 인하할 거야는 33%, 이제는 동결할 거야가 47%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시장 참여자들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증시에는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오늘 이 내용에서는 좀 빠졌지만 주말 사이에 이 러시아도 상당히 또 급박하게 좀 돌아갔었죠. 그동안 러시아를 도와서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참여를 했던 그 민간 용병 그룹 바그너 그룹, 여기서 우크라이나와 계속 싸우던, 그러니까 러시아를 지원해서 싸우던 이 민간 용병 그룹이 갑자기 또 러시아와 한판 붙을 뻔했죠. 뭐 자기들을 뒤에서 뭐 폭격을 했다, 막 이렇게 뭔가 막 이러면서 모스크바 앞까지도 막 진격을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러시아 안에서 이제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또다시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측면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다시 안전자산 선호 현상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우려가 주말 사이에 조금 긴박하게 돌아갔었는데, 그래도 뭐 러시아나 같은 편을 먹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큰 사고로 넘어가진 않고 본인들끼리 잘 해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위기는 좀 잘 넘어갔는데, 요 이제 러시아 쪽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또 시장이 뭔가 밀리기 시작하면 자꾸 그런 악재들이 더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좀 지켜봐야 할 뭐 그런 이슈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주요 일정들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은 이제 경제 침체로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와 관련된
지표들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지금 또 연준의 긴축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물가 지표도 많이 봐야 되는데 그게 이번 주에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일단 실적은 뭐 이번 주에 카니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나이키 요 정도의 기업들이 실적을 좀 발표할 것 같고요. 주택 지표는 지난주에 우리 주택 지표 잘 나오면서 이제 주택 지표 회복 기대감 이랬는데 그걸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이게 연속성이 나와야지 주택 경기에 대한 확신이 드는데 그래서 신규 주택 판매와 잠정 주택 판매 지표가 화요일과 목요일 날 각각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또다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오면 여전히 멀었어가 되고 계속 그 추세로 이어가면 주택 경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 들잖아요. 개선에 대한.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금요일이 사실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이게 연준에서 보는 핵심적인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요게 나오고 같은 날 또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 요게 나오기 때문에 요게 조금 꺾여줘야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지표가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